암호화폐 산업과 실물경제. 암호화폐 산업 붕괴가 실물경제에 제한적인 영향을 준 이유. 특정 산업의 붕괴는 실물시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산업의 붕괴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준 3개의 사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1. 1920년대 말 미국 대공황. 1920년대 말 발생한 미국 대공황은 주식 및 부동산 시장 붕괴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자산의 가격 붕괴는 부실 채권을 양상했고 금융기관 파산을 초래하여 1929년부터 1933년 사이 총 9,755개의 은행을 도산시켰습니다. 금융시장의 붕괴가 실물경제에 파급되어 국민소득, 소비, 실업률, 물가 등 거시경제 변수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때 명목 국민 총생산은 45.6%, 소비자 물가는 24%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24.9%까지 급등했습니다. 사건 2. 1990년대 일본 장기 침체. 1990년대 일본은 금융시장 규제 완화와 확장적 통화 정책에 따라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었고 부실 채권이 급증한 결과 금융기관들이 연이어 도산했습니다. 1998년과 1999년 사이 총 89개의 금융기관이 도산했습니다. 금융기관의 부실은 실물 경제로 파급되어 경제 성장률, 소비 증가율, 물가 상승률 등 거시 경제 변수를 악화시켰고 일본을 30년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뜨렸습니다. 사건 3.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는 미국 주택시장 붕괴가 실물 경제 침체를 촉발한 사건입니다. 2007년 미국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가 촉발되었습니다. 은행은 주택 저당 채권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실 채권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고 시스템 전반에 걸친 붕괴를 일으켰습니다. 2008년 미국 주택시장의 붕괴는 미국 금융시장을 흔들었고 미국 실물 경제는 침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미국 경제는 곧 전 세계 경제를 끌어내렸습니다. 1920년대 말 미국 대공황, 1990년대 일본의 장기 불황,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는 산업 붕괴에 따른 자산 가격의 하락이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이 붕괴하면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업 경기가 침체되면 거제도나 울산과 같이 조선업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는 급격히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제도와 울산의 주택 가격은 조선업 경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관계는 두 개의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즉, 조선업 경기가 좋을 때는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조선업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역사적으로 특정 산업이 붕괴되면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부동산, 금융,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경제의 비중이 큰 산업일수록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그럼 암호화폐 산업은 실물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암호화폐 산업 붕괴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까요? 최근 대형 코인 거래소 FTX의 붕괴 여파로 암호화폐 업계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테라의 몰락은 5개의 암호화폐 관련 회사의 파산을 촉발시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폭락했으며 현재 기준 시가총액은 8,300억 달러로 1년 사이에 2조 1천억 달러가 사라졌고 작년 대비 74%가 하락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회사의 파산은 암호화폐의 가치를 하락시켰으며 실물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산업이 무너지면 경제의 다른 부분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암호화폐 업계가 심각하게 무너졌음에도 실물 경제에 주는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붕괴는 어떤 이유에서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산업 내에서만 연쇄 도산이 일어났을까요?
암호화폐 업계에 있는 회사는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 내 회사가 다른 회사의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며 거래 상대방이 돼서 거래를 합니다. 최근 파산한 5개 회사를 보면 암호화폐 업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자산 가치 하락은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 대출기관, 헤지펀드의 파산을 촉발시켰습니다.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헤지펀드인 3Arrow는 암호화폐 자산과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3Arrow가 투자한 회사 중 하나는 테라의 자매 토큰인 루나였습니다. 루나 가치가 하락하자 3Arrow의 자본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3Arrow는 13조 원대 대형 헤지펀드였습니다. 2022년 말 기준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이 13조 원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3Arrow의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대형 헤지펀드임에도 불구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액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3Arrow는 결국에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2022년 6월 청산명령을 받았습니다. 3Arrow가 파산함에 따라 암호화폐 대출업체인 블락파이, 보야저, 셀시우스는 대출한 금액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되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크립토 익스체인지 FTX는 신용 경색을 풀어보고자 신용 한도를 블락파이로 확장했으며 FTX의 자매 회사인 알메다는 보야저한테 신용 한도를 확장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백기사인 FTX는 다른 업체를 살리고 업황을 턴어라운드 할 수 있었을까요? 시장의 흐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무너진 댐은 복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암호화폐 생태계는 상황이 좋을 때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보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더 큰 위험을 전파시킵니다. 보야저는 2022년 7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며칠 후 셀시우스도 파산했고 FTX는 2022년 11월 자금관리 부실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FTX 파산 이후 암호화폐 대출업체인 블락파이는 인출을 중단하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블락파이는 FTX의 자매회사인 알마다에 대여를 했지만 대여금이 회수되지 않아 결국 무너졌습니다. 3Arrow가 파산하자 연쇄적으로 블락파이, 보야저, 셀시우스, FTX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암호화폐가 이 정도로 붕괴되면 이론적으로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한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호화폐 산업이 붕괴됐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실물 경제에 매우 제한적인 영향을 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미국 금융안전감독위원회는 2022년 10월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업계 내 회사들의 높은 상호 연결성이 연쇄 도산의 이유라고 언급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있는 회사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암호화폐와 상당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파산한 셀시우스의 채권자 목록을 보면 은행이 없습니다. 대부분 암호화폐와 관련된 회사 또는 벤처 캐피탈 회사였습니다. 은행은 신용을 제공하고 회사채를 주선하거나 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그게 은행의 사업이고 돈을 버는 방법이니까요. 그러나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 은행의 자금 조달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대형은행은 왜 암호화폐 산업과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았을까요? 은행은 다른 산업한테 해주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출해주고 자금을 주선해주지 않았습니다. 매우 소수의 은행이 암호화폐 업계와 일했고 자금 조달을 지원했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암호화폐 업계에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긴 했지만 주류 투자자로 분류되는 워렌 버핏이나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최고 경영자 등은 암호화폐 업계에 접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워렌 버핏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비트코인을 25달러에 판다는 제안을 해도 나는 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든 내가 비트코인을 당신에게 팔아야만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며 비트코인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금융시장의 거물인 대형은행은 암호화폐 기업과 일하기 꺼려했습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의 익스포저는 0.01%에 불과합니다. 은행들이 암호화폐 업계와 매우 제한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 자체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암호화폐는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왕따를 당한 겁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업계의 높은 상호 연결성은 산업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암호화폐 업계가 고립되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의 붕괴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암호화폐는 내재한 가치가 없고 실질 가치에 연동돼 있지 않은 가상 자산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74%나 감소했지만 실물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노력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는 암호화폐의 고유한 목적인 탈중앙화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규제가 있어야만 관리되는 시장이라면 탈중앙화한 암호로서 암호화폐는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정교한 규제를 만든다 해도 기초자산인 암호화폐의 가치가 투기적이라면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것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하고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가치는 여전히 대부분 투기적입니다. 암호화폐의 내재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은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상상력이 필요하다. 나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비트코인의 투기적 성향을 강조했습니다. 가치를 알 수 없는 규제되지 않은 산업에 돈이 많이 몰리게 되면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버블의 종착점은 가치 하락이며 관계된 산업은 붕괴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600년대 튤립 버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1999년도 닷컴 버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 여러 사건이 이를 증명합니다. 암호화폐가 아직까지 금융 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발생한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는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투기적 특성이 계속된다면 암호화폐는 실물 시장의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